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독점하는 산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잘할수록 견제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또 요 세 개 회사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기술력은 뛰어난 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결국 열릴 거고. 지금 이사님께서 지금 건설 쪽에 사 모아가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어디서 재밌는 걸 봤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수성가의 반열에 쫙 이렇게 오른 비율이 뭐 0.4%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99.6%의 대중이 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로 하면 0.4%에 들 수 있는 건데. 예, 아까 그래서 건설 말씀하시면서 2차 전지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AI 지금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요새 미국 하는 거 보면 지금 저게 가능한가. 오픈 AI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 투자를 받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AI를 구축하려면 결국엔 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 테고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는 이제 친환경 안 좋아하고 원전 이제 이쪽을 하는 쪽이지만 AI나 뭐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이런 거 전기차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전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배터리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예, 뭐 물론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디서 끌어올까? 생각보다 미국이 그 전력 수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패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이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히토류가 없고요. 중국이 알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전력 부족. 데이터 센터 지금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게 전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배터리 투자는 좀 달라요. 배터리는 대부분의 이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차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하신 말씀도 맞는데 네네. 전기차 수요가 절대적이에요. 한 100으로 따지면 80 정도 돼요. 배터리는 거의 전기차. 네. 근데 지금 아시겠죠? 전기차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주들이 AI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만약에 AI 그거에 연결돼 있으면 주가가 저 하늘로 날아갔겠죠 이미. 근데 전기차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동의하거든요. 언젠간 전기차 시대가 와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안 오거든요. 자꾸 지연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가 또 한 가지 힘든 게 중국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중국이 1등이에요. LFP 네, 그 맞습니다. 배터리로 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을 왜 갖는 게 맞냐면 아직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그 ESS 에너지 저장장 네, 거기에 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원래 중국이 다 싹쓸이 했거든요. LFP로.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규제하기 시작해요. 중국 거 쓰면 관세 때리고 내년부터 보조금도 안 줘요. 중국 배터리 쓰면. 근데 이번에 또 미중 갈등하면서 중국도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와. 우리도 배터리 수출 안 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이제 싸우면 우리는 좋아요. 중국 배터리 안 쓴다고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예. ESS 배터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빼면. 중국이 점유율이 한 80% 돼요. 원래 옛날에 한국이 1등 하던 거거든요.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근데 적어도 그러면 미국 시장만큼은 이제 한국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ESS 시장은 일단 이제 열릴 거예요. 왜냐면 그게 AI 데이터 센터 24시간 가동할 때 태양광 하나 가지고 어려우니까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같이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배터리 대신 한국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국도 이제 수출하기 싫어하고 미국도 뭐 너네가 수출한다고 우리가 받아주냐 이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방법은 한국 배터리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전기차보다 작으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이게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근데 그건 좀 시간 걸려요. 조금 더 먼 얘기지만 로봇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네. 로봇에도 배터리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2시간밖에 가동을 못 한대요. 근데 이 로봇도 한 24시간 가동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좀 그건 더 먼 얘기지만 배터리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못하는 건 맞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바닥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사이클은 탔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전기차를 보셔야 된다. 그게 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지금 하나의 큰 사이클에 주목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이미 AI 사이클인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ASML이라든지 TSMC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록을 한 걸 보면서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는 견고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요 시점, 그러니까 근데 AI 지금 버블, 뭐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크게 버블 꼈다 이러는 관점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때랑은 다른 게 닷컴 버블 때는 비전만 보고 다 돈이 몰렸던 때라면 지금은 실적이 나오지 않냐. 실적이 동반되는데 버블 아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랑 다 맞물려 있는데 이 사이클 어떻게 보시고 꺾일 조짐이 있다면 어떤 지표나 신호를 주목하면 좋을지 이런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투자들이 지금 버블이 조금씩 껴간다. 뭐 이런 경고는 해요. 왜냐면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99년 IT 버블과는 좀 다른 점은 당시보다 그 기업들이 돈을 훨씬 잘 벌어요. 그러니까 AI를 이끄는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들 보면 돈을 정말 잘 법니다. 현금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적자 기업들도 막 이 IT 투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돈 벌 거 생각하고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그때는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고 과잉 투자가 사실 그때도 되게 많았죠. 근데 결과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참혹했죠, 사실. 네. 참혹했고 그때 그냥 닷컴자 붙으면 다 날아갈 때였으니까. 네, 그때.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아무리 AI 기업이라도요 성과 안 나오면 그냥 혹독하게 주가 빠져버립니다. 검증을 계속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버블이,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99년과 비교하기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99년도에도 5년 사이클이었어요. 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끝났거든요. 5년 갔어요, IT가. 근데 사실은 비슷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런 거죠. 저 생각에도 이거는 젠슨왕도 했던 얘기인데 이번이 지금 혁명이잖아요. AI 혁명인데 가장 첫 번째 혁명 중에 우리 인간을 대체한 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증기기관.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해버렸죠. 네. 그래서 기차 타고 우리 막 가기도 하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혁명은 사실 저는 그거로 이제 IT, 인터넷, 컴퓨터 나오면서 내가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업무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IT잖아요. 그 인터넷. 그게 만들었고 공간 제약을 없애버린 거죠, 사실상. 생산성 올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생산성을 급격히 올려버렸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들어갔죠? 투자가 엄청 들어갔죠. 그때 IT 사이클 이제 5년 걸렸거든요. 5년. 근데 지금 이제 AI가 챗GPT 나온 지가 22년 가을에 나왔으니까 이제 딱 3년 됐거든요. 근데 AI도 똑같죠.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제 먼저 바꿔주는 거, 자동화 시킨다고 해야 될까? 생각의 자동화 시키는 건데, 근데 또 공통적인 다 특징적인 뭐냐면 인간의 삶도 바꾸지만 전 산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혁신적인 기술이 생겼어요. 그거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특수한 그 산업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증기기관이라든가 인터넷, AI는 전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인 거예요. 이 혁명 사이클은 보통 5년 가요. 근데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아직도 2년은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더 갈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이걸 이끄는 나라도 역시 미국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랑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한다는 게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근데 아직은 버블은 아니지만 언젠가 버블이 낄 가능성은 뭐 있다고 저는 좀 봐요.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 이 보통 버블 끼는 거의 공통점이 이렇게 엄청난 혁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려요. 돈이 풀려요. 근데 지금 비슷하죠. 98년도에 러시아 부도 나가지고요. 한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를 해요. 안 해도 되는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돈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버블 터져버렸어요. 버블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 쫙 풀려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돈 다 풀어가지고 자산 버블 생기고. 근데 지금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죠. 네, 뭐 연준도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인하하고 전 세계 다 풀잖아요. 조건도 비슷해요. 그 조건들이 이제 갖춰지면서 점진적으로 버블은 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시기는 한 27년도 정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버블을 많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버블이 생기는 그 이제 실제 징후들이 뭐가 있냐면 네. 첫 번째가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대출 끌어다 투자를 해요. 아, 비투를 많이 해요. 그 옛날로 치면은 증권사에 이 포대기에 애기 맞아, 얻고 그런 오신 경우네. 분들이 네. 주식을 사러 왔다면 그때가 고점이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예, 있는데 뭐 그런 거. 근데 진짜 흥분할 때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자다가도 주식 얘기해야 되고 일어나서도 주식 사고 싶어져야 되고 주말이 너무 싫어요. 장이 안 열리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계좌에 막 나 돈 이만큼 벌었다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빚내서 사고 근데 아직은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이렇게 흥분을 안 하세요. 아직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 주식을 많이 파셨어요. 약간 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아이 나 주식 없으니까 뒤늦게 사야지 이런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언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포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이제 버블 조짐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아져요. IPO라 그러죠. 옛날에 그 2000년 초반에 버블 생길 때도 그게 많았고 우리나라 그 코로나 버블 터질 때도 21년도에 그때 카카오뱅크, 아,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아, 네. 막 크래프톤 네. 이런 기업들이 막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상장할 때예요. 예. 그게 보통 하락장이 증거인데 그게 버블이 좀 낀 증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IPO 시장이 침체돼 있어요. 네. 상장을 많이들 안 해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아직은 그 징후가 안 보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이제 조심은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금리 인상할 때. 금리 인상은 왜 하게 되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면요 물가가 튑니다 결국 나중에 자산의 버블도 생기지만 물가도 올라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는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멈추고요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버블 터질 때도 그 몇 달 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요. 그리고 한 5개월 후에 버블 터져서 끝나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금리 인상 걱정할 단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내년 하반기나 27년에 혹시라도 물가 튀어서 미국 연준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중단하고 슬슬 금리 인상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럼 그 말이 나오면 이제 되게 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바로 빠지진 않아요. 네. 그 얘기하고도 보통 몇 달은 더 가요. 네, 네. 버블장이 진짜 무섭거든요. 끝인 것 같은데도 몇 배 더 가요. 버블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아 버블이 낄 조짐이 계속 보이는구나.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몇 달 후 이제 끝나버립니다. 사이클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혹독한 겨울이 사실 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순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버블은 저는 버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27년도 경에 오겠지만 아직 그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버블을 준비해야 돼요. 버블을 알고 있다면 버블이 끼면요 정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거 놓치는 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놓쳤다. 되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을 저는 좀 준비할 필요도 있다. 버블을 나쁘게만 보지만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버블 끼는 게. 근데 만약에 진짜 버블이 온다면 그걸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버블의 역사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떤 조건에. 근데 지금 너무 비슷하게 가요. AI가 이게 붙으면서 네. 그 조건들이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27년도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게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블의 지표. 첫 번째 인간 지표고요. 예,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두 번째가 IPO 시장. 세 번째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됐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27년 딱 말씀해 주신 게 얼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한 시점이니까 아직은 여러모로 봤을 때 예,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잘 되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곁다리로 빠진 얘기긴 한데 제가 이사님 올해 초에 금을 팔았거든요. 아이고. 올해 초에 금을 올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들은 게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제2의 비트코인이 금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금의 이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가격을 맞출 능력은 안 네, 되지만 지금 단기론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좀 각별히 그건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몇 년 후까지 또 열어놓는다면 금값이 5천, 6천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되게 단순해요. 이것도 그냥 서울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희소해요. 일단 첫 번째로 금은 어떤 분이 그때 이제 금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이게 이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 전 세계 금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층짜리 아파트 정도 된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아, 그러니까 상상이 안 해. 전세계금 다 모아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긁어 모으면 와. 그러니까 이게 그거밖에 안 돼.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전세계금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정말 희소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금은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반지하거나 이런 거 액세서리 외에는 네. 엄밀히 따져도 금이 뭐 배당을 주나요? 안 줘. 이자도 없어요. 금은. 그리고 금 투자에도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쓸모 없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 투자들이 왜 열광하냐면 금을 신뢰하잖아요. 네. 금이란 그 독특한 희소성 그리고 안전자산. 그래서 이제 금은 인정받은 거고. 사실 비트코인도 비슷하잖아요. 그 비트코인 어디서 쓰겠어요? 뭘 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모두가 이제 신뢰를 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옛날에 사기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는 없어요, 그런 거. 미국 스스로도 인정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쌓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돼버린 거고, 그래서 되게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모두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그런 신뢰가 쌓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건 결국엔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죠. 미국 달러를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뭐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 왜 못 믿어? 달러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기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 러시아, 중국, 여기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달러 자산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네. 유럽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이제 동결시켜 버려요. 예.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제일 안전했던 자산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어요. 번 돈 가지고 다 금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미국을 좀 적대시하는. 중국도 좀 미국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모으고 네, 있다니. 뭐 물론 속도 조절을 하는데 8달러의 대체제가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걸요. 우리 한국은행만 거의 금을 안 샀더라고요. 전 세계 대부분 다 금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아니 달러보다 안전한 게 어딨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죠. 금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은행의 생각이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은 또 신뢰관계가 높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동결할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은 옛날과 다르게 달러 대신에 일정 부분 금을 사요. 이게 수요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깔려요. 그래서 금값이 예전처럼 3천 이하로 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그리고 똑같죠, 뭐 돈 푸는 거랑. 돈 다 푸는데 금이라고 뭐 당연히 안 튀겠습니까? 하나의 자산인데.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어쨌든 그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면 되게 무섭게 뛰어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뭐냐면 서울 아파트도 오늘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일이면 물건이 더 없어질 거니까. 금도 똑같아요. 내가 늦게 사면 살수록 누군가 먼저 살 거고. 왜냐하면 점점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고 공급은 줄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옛날처럼 평화의 시대도 아니거든요. 언제 전쟁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꼭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금 사는 수요 중에 많은 부분이 세계 제일 안전하니까 그냥 자산, 해지다. 나 이거 돈 벌려고 산 거 아니다.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 아닌가? 그리고 미국 주식 빠져도 얘는 버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빠질까봐. 그때 근데 주식 팔긴 싫고. 그러면 이제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 매력적인 자산이 돼서 이 4,000달러를 쉽게 넘었는데, 물론 투기적인 매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 말씀드린 요인들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금값이 아직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튀어오르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 다닐 때나 이게 어떤 라디오 가서도 3,500, 3,400 할 때도 질문을 많이 받은 게, 금 지금 투자해도 돼요? 근데 그때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답했냐면, 그때 3,500도 비싸 보였거든요.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S&P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3, 4년이나 한 10년으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자산을 내가 지금 그냥 1,000만 원 현금 갖고 있는 거랑 금에 1,000만 원 샀을 때, S&P 500에 1,000만 원 샀을 때 5년, 10년 후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냐? 어느 자산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까? 그냥 현금? S&P 500? 금? 이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5년, 10년 후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그냥 이제 많이 오르면 좀 조심하는 건 맞지만 단지 너무 가격만 보면요 영원히 못 사요. 그 자산이 물론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뭐 그런 확신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하실 때 시계열을 이렇게 좁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되게 또 이게 선택하기가 쉬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자산. 이렇게 사이클 타는 자산 말고요. 네. 그런 거는 좋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산 말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5년,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그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최근에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왜 주목해야 할 그 섹터고 그거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국내 대표 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3등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적자는 봤지만 여기다 엄청나게 돈 투자해놨잖아요. 막 몇십 조씩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산업이고 반도체만큼 나중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편한 사실은 반도체는 중국이 못하는데 배터리는 중국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옛날에 1등 했는데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독점하는 산업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잘할수록 견제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SK온 이 세 개 회사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기술력은 뛰어난 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결국 열릴 거고 이미 지금 뭐 그 유럽은 열리고 있잖아요. 유럽은 전기차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늦었지만 결국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기업들 좀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지금 좀 잘 들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시장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배터리 사업 했거든요. 실제 유럽도 했어요. 미국도 몇몇 기업이 했어요. 그리고 포드도 자기가 한다 그랬어요. 네. 테슬라도 해요. 조금 네. 하는데 거의 다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다. 특히 스웨덴의 그 노스볼트는 망해버렸죠. 네. 파산까지 했어요. 배터리가 되게 뭐 중국에서 막 하고 네. 하니까 되게 쉬운 쉬운, 기술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수율에 있어서 그걸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 시장도 아직 크지 않다 보니까 막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몇 년 걸리느냐 요 싸움인데 그래도 이제 그 과도기에서 다행히 아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시장이 미국에서 열리고 미국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전 세계 다 할 거예요, ESS. 근데 점점 이쪽은 중국 배척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 이쪽 시장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ESS 배터리 쪽은 그래도 지금 중국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LG엔솔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LG를 중심으로 해서 1, 2년 정도는 ESS가 끌어주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기차가 또 끌어주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쪽도 좀 좋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